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이제는 조국이란 이름을 별로 이렇게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또 이렇게 조국이란 이름을 거론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생각하는 게 참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까지 당한 고통, 고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고초를 당한 것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생할 때에 고초를 당한다고 것이지, 잘못한 일을 한 다음에 받는 것은 이 고초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받을 일들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표현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국 대통령, 조국 대통령,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뭐 내가 조국이다 뭐 그러면서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들 속에서 바로 대선 주자가 조국이라고 하는 것을 언뜻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문 대통령도 조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의 빚을 졌다고 표현하고, 또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요. 조국 백서라는 것이 출간이 됩니다. 조국 백서.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가 이런 조국 백서라는 것을 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았는데 3억 원이요. 나흘 만에 모였다는 거예요. 3억 원.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흘 만에 이렇게 달성이 되니까는 후원의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일각에서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날 그 후원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참 나흘 만에 3억 원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렇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총 9,329명이 참여했는데요. 1만 원 이상 후원한 이들은 조국 백서 후원 명단에 등재가 된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 후원한 사람들은 그 후원 명단 등재는 물론이거니와 도서 2권과 북 콘서트 우선 초대권을 나눠준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그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는 이 조국 백서를 발간하게 된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 지명부터 시작된 검찰과 언론의 조국 죽이기에 맞서 대항해서 조국 죽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대항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백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국 사태는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 별로 공표도 안 했죠. 나중에 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깜깜 그런 공표를 하지 않으니까요. 검찰에서 깜깜 수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와 이를 받아 쓰는, 그러니까는 뭐 언론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단독이니 속보니 이런 경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언론이 이런 검찰과 합작을 한 작품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은 촛불을 들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다 그 백서에다가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기겠다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요. 참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후손들이 얼마나 길이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됐는지 참 한심스러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검난과 언난, 그에 맞선 시민의 촛불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아주 거창한 내용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김민웅이라고 하는 경희대학교 교수고요. 집행위원장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고, 후원회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인 그 김어준 씨, 이 친구가 후원회장이랍니다. 그리고 필자, 그러니까는 그 백서를 갖다 기록할 사람은 전우용, 하필이면 전 씨예요. 나 전 씨가 그러는 것은 싫은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랍니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이 사람 둘이 참여해서 그 백서를 갖다가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공지영 씨가요, 지난 1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조국 백서 발간하는데 무슨 3억 원이 필요하냐? 야, 3억 원이면은 많은 책들을 만들어서 발간할 수 있는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면서 해명하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해명을 한 것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가장 측근인 공지영 씨 작가, 공지영 씨도 뭐 이렇게 비난을 한 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에 이런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는 국가위원회가 이것을 갖다가 조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밝혀내라, 그겁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5일 날 청원을 올렸는데 2019년 11월 14일 날 한 달 정도 이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 22만 6,434명 이렇게 그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와대가요, 이 그 국민청원을 바로 어디에다가 송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인권위에다가 송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국민청원 관련 공문이다 해가지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송부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는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송부되었다. 그러니까는 되돌려 보내라. 그래가지고 인권위원회가요, 접수된 공문을 다시 하루 만에 청와대로 반송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런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세상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별로 그렇게 알지 못하시죠. 혹시 뭐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의 방송을 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저는 어찌됐든 방송을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면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돈 들어가는 일 아니고요. 제가 무슨 돈 벌기 위해서 구독을 해달라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구독 인원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는데, 어찌됐든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반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도 청와대도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진중권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유튜버들도요. 근데 그분이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이건 순전히 주관적 추측이니 그냥 듣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기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읽고서는 무시해버려도 상관없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런 내용들을 다 아니까는요, 인권위원회에다 송부회니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그런 것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권위원회에서 한 번 세탁한 후 선거에 내보내서 명예 회복을 시킨 후에 대선주자로 리사이클링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거 헛말하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인권위원회에서 한 번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거에 내보내가지고 명예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당선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대선주자로 리사이클링, 그를 갖다 싹 청소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이렇게. 그때까지 지지자들의 신앙을 계속 뜨겁게 유지시키려면은 바로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진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지자들의 신앙을 계속 뜨겁게 유지시킨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 조국이 박종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노회찬 참배도 했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지가 뭔데, 지금 검찰에 수사도 받고 있는 자신이 박종철 그 민주 투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회찬 씨 여기 묘소에 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맥락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흔히 정치인들이 전형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때 하는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출사표나 할 때 다 그런 묘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PK 친문이 똥줄이 타는 모양입니다. 이게 진 교수가 계속하는 말입니다. 이재명은 자신들이 한 짓이 있어서 완전히 믿기가 어렵고, 가장 유력한 이낙연 총리는 호남 주자라는 거죠. 호남 출신. 그러니까 영 불안하죠.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의 헤게모니를 확실히 지려고 할 겁니다. 공천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언젠가는 적폐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때 청산당하지 않으려면은 그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굽니까? 이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자, 이들의 수작이 뭘까? 이것도 하나의 각본이 진행되는 과정 아닌가? 조국 대통령? 에이, 참,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에? 그런데 이 정권과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나 그 모든 국회의원들 그 모두가 이런 각본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그 프레임을 놓은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 교수는요, 자기가 조국 흑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백서가 있으면 흑서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흑서를 쓸 테니까 후원금 낼 거 없다. 난민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데 돕는 데 쓰라는 거예요. 대신 책의 인쇄는 제가 먹겠습니다. 진 교수가 그래요. 별로 팔릴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여러분, 어쩌면 조국 대통령이 나온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광화문에 그 모인 분들한테 애국 시민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정권을 빨리 물러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 없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